개발이 나이스. 네, 한 놈 따라왔다 생각하고 따라왔다 생각하고 살살살 액션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저 나무 밑에서 튀어 올라와서 한 마리가 잡혀졌어요. 아까 그놈을 좀 아깝네. 어쨌든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 거지. 어우 개발이.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여기 활동하는 놈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자, 스피너베이트에 저쪽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유난히 베이트피쉬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빅베이트를 안 따라오는 곳에서 스피너베이트 더 물리려고 이제 느리게 공격했더니 와서 강하게 입질 안 하고 툭 하고 치는 걸 가져갔어요. 40대 한 2 정도 되겠네. 땡큐베스. 그만해. 아유 시원해. 아유 아주 천천히 반복적인 액션으로 올라왔어. 이렇게 했어요. 나이스. 땡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이즈는 딱 40 정도 되거든요. 자, 오늘 도고지에 한번 시간을 내서 나와봤어요. 지난번 탑정 때 마지막 했던 채비네. 도고지에서 한번 베스를 잡는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해요. 바닥에 청태가 엄청 많네. 도고지가 여기가 그래도 평균 CR이 빅베이트로 좀 칠만한 사이즈가 좀 나올 것 같아서 도고지로 왔어요. 베스 먹이 활동을 요 앞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 빅베이트 한번 바로 빅베이트 교환 선수. 자, 어떤 선수가 나간다. 그래, 이거 먼저 넣어볼게. 사이즈는 작은 것 같은데 얘랑 가까이 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수심이 낮아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으니까 빅베이트로 한번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있는 것 같아. 릴을 바꿔왔어야 되는데 그 말이야. 반복적인 액션에 사이즈 큰데 긴장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반복적인 액션에 와서 때렸어요. 조금 빨리 반복적인 액션을 했을 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안 가고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공격 안 하네. 새끼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놈 같은데 사이즈 상당히 좋은데 아까운데. 릴 바꿔야지 안 되겠다. 너무 저속이다. 액션을 줄 수가 없네. 오픈워터에서만 오픈워터라고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픈워터에도 막연하게 반복적으로 액션을 주면서 충분히 베스를 잡아낼 수 있어요. 속으로 집어넣고 띄워보고 오 개발이 나이스. 네, 한 놈 따라왔다 생각하고 따라왔다 생각하고 살살살 액션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저 나무 밑에서 튀어 올라와서 한 마리가 잡혀졌어요. 아까 그놈은 좀 아깝네. 어쨌든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 거지. 빅베이터에 올릭스 글라이드 베이트 178에 한 37 정도 되는 놈이 한 마리 나왔어. 여기가 저 나무 밑에 있을 것 같아서 던지고 천천히 얘네들이 지금 먹이 활동이 지금 활발하지 않는 때라 천천히 운영 안 하고 빨리빨리 또 중간중간 이제 크게 이제 폭을 이제 그라이드 폭을 높여서 빨리빨리 하고 그 나무 있는 데서 이제 살짝 이제 좌우 그라이드로 해서 한 마리 올라올 수 있게 풀었어요. 던져서 빨리빨리 올 수 있게 물속으로 빨리 와서 쳐다보고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입에 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띄우질 않고 있었어요 이번엔. 그래서 위에서 떠 있을 경우에는 그 약간의 수심 차이로 부담이 돼서 안 먹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잠행시키고 띄우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저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만 그래서 브레이크가 막 지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돌아가야 되나? 쟤를 어떻게 해봐야 되나? 라는 그 고민의 시점이 이 브레이크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에 있던 놈이 저쪽에서부터 올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개를 바라보고 올라와 있다가 이제 브레이크 밑에서 얘가 갑자기 쓰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잠행을 시켜놓고 바이트를 유도하는 게 지금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포인트 장애물이다 할 경우에만 이제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반복 액션을 줄 거고, 눈에 보여줄 거고, 이렇게 이제 좀 오픈된 데서는 가능하면 띄우지 않고 물속 수중 브레이크든 어떠한 장애물이든 올라와서 먹게 하고, 이제 완전 표면 뜨기 뽕 하기 전에 얘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요거 빅베이트 하면서 제일 이제 피곤한 게 뭐냐면, 이 물속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물속에 잠행을 했는데 이런 가지, 이 물속에 잠겨 있는 가지에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이지 않는 물속에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이제 해서 이제 떨구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의심스러우면 조금 이제 위로 띄우시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이 장애물에 바짝 붙이려고 캐스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쟤를 한번 떨굴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붙여도 돼요. 한 1m 정도만 떨어져도 얘가 충분히 와서 입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기를 붙이려고 하시다가 이제 떨구게 되는 이제 그런 사례를 가능하면 조금 줄이는 게 좋겠죠. 가지들이 나무 사이에 너무 좋다. 조금 더 깊게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노싱포를 한번 집어넣어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섞어서 나 빅베이트 쓰기에는 좀 부담가 라는 데가 발생이 되면 웜으로 또 하시면 되는데, 웜으로 빅베이트 게임 하듯이 천천히 타버터 묘미를 느끼고 싶어서 빅베이트를 쓰는 거니까 순간 마음 설레게 철푸덕하는 퍽 하는 그 느낌을 자꾸 갖고 싶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소프트 베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섞어서 사용하면 그러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들어가기 전에 대번에 그냥 이 눈에 띄는 놈이라 입질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따라 들어와지는 않을 것 같아. 바깥쪽에 있는 것 같아. 자, 스피너베이트 한번 써보세. 자, 스피너베이트 2분의 1 온스 더블 로우 한번 써보죠. 쟤는 상당히 저속용 스피너베이트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볼 거예요. 저 입구에 지금 베이트피쉬가 제일 따라왔었네. 여기가 베이트피쉬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데, 물속에 뭔가 움직이는 놈들이 있는 것 같아. 어우, 개발이.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여기 활동하는 놈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자, 스피너베이트에 저쪽에서 먹이 활동을 유난히 베이트피쉬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빅베이트를 안 따라 올라오는 것 같아서 스피너베이트 WL로로 이제 느리게 공격했더니 와서 강하게 입질을 안 하고 툭 하고 치는 걸 가져갔어요. 40 한 이 정도 되겠네. 땡큐베스 스피너베이트에 한 마리 넣어준 베스입니다. 같은 장소에 다른 하드베이트를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는 저렴한 빅베이트예요.
그래서 링을 하나 옆 앞에다 추가를 해서 조금 자유롭게 턴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지금 얘가 무게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벌 두 개를 튜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어떤 분이 여기 철사를 이렇게 잡았던데, 그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빨리 도는 거를 조금이라도 덜 하게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유용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라이드가 뱃을 유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라이드는 충분히 발생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가라앉게 좀 튜닝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폭은 한 30cm 그래도 제법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빅베이트가 다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탁탁 치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만약에 쳤다 그러면 제가 완전히 한 바퀴 턴을 하는 바람에 얘가 지금 바늘에 이 라인을 위로 들고 있지 않고 내려 있어 좀 여유줄이 있었으면 저 밑에 줄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런 이제 빅베이트들은 위로 이렇게 치고 나서 꼭 여유줄 없이 그냥 쭉 들고 있으세요. 그러면 얘도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충분히 액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라이드도 조금 더 폭을 많이 좀 주고 싶다 라고 하면 릴 핸들링보다는 약간의 대를 가지고 약간의 스냅을 주는 게 저기 폭을 저렇게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튜닝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상당히 그라이드 폭이 괜찮아요. 예, 누르듯이 하셔도 되고 스타트 되는 시점만 이렇게 일단 금액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이렇게 너무 이제 많이 그 라인 컨트롤이 안 되면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왔다 갔다 그 자리에서 액션을 크게 주는 것도 바로 또 걸려버려요. 그래서 몰릭스 그라이드 빅베이트는 이 꺾이는 각도 때문에 이 라인 걸림이 훨씬 더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점이 그렇다는 거고, 얘도 세게 안 하고 천천히 약하게만 천천히만 쳐주면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가능해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 그 자리 계속 오랫동안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낚싯대를 들고 쭉 한번 주고, 자, 얘는 제가 제 사인 흰색 칠해 가지고 제 사인을 썼어요. 이게 튜닝을 한번 하면 끝인데, 자, 어쨌든 수온에 따라 좀 많이 가라앉아서 씨, 결국은 찔리네. 아우, 떨어지지도 않네. 그리고 서스펜드가 돼버렸어. 와, 서스펜드가 됐어. 저 해보지.
목 먹는 메생이들. 그래서 버전 2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0.5봉돌 추가해서 백슬라이딩. 씨, 안 묶고 던져버렸어. 어디 있을까? 미치겠네. 이 몇 번째 이런 실수야. 라인을 안 묶고 꼭 던져버려. 여기서 다시. 진짜 씨. 라인 안 묶고 꼭 웜을 던져. 이 몇 번째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바늘 끼고, 그 다음에 버전 2로 해서 백슬라이싱의 효과를 조금 더 줄 거예요. 그러니까 백슬라이싱이라는 게 만약에 이제 방향이 잘 돼 있어서 떨어질 때 애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쪽으로 달려들면 괘씸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조금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똑같이 낚시를 하더라도 쳐다보고 있는 놈이 폴링할 때 자기 쪽으로 덤비니까 좀 괘씸해서 한번 치는 효과를 한번 주기 위해서, 자, 백슬라이딩 안프로리그 버전 2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찾는 순간에 이렇게 백슬라이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포인트 상황이 바뀌는 상황에 여기는 뭘 써야 되지? 뭐가 효율적일까? 좀 귀찮더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채비 전환을 해주는 게 좋죠. 캐스팅 되면 오늘 된 것 같다. 오! 리트리버 하는데 먹어버렸어. 와우, 쉣. 리트리버, 얘는 완전 서비스가 있으네. 채비 다시 던지려고 리트리버 하는데, 와서, 이게 리트리버 하면 이렇게 꺾어서 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꺾여서 이렇게 왔을 텐데, 움직이는 거니까 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9 정도 될 것 같은데, 빵 좋습니다. 어쨌든 됐어, 한 마리. 저 나무 밑에서 나왔어요. 오케이. 야, 근데 바닥에서는 왜 입질을 안 할까? 그렇다고 무빙에 특별하게 속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자, 바닥 낚시. 프리리그 한번 해봅시다. 자, 0.5봉돌. 0.5봉돌로 바닥을 아주 세밀하게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이렇게 버려. 나이스. 바닥 낚시는 입질이 들어오네. 툭툭툭툭 끌고 들어가. 쭉쭉쭉쭉쭉. 바닥에서, 사이즈 작다. 30 정도 되겠다. 32 정도 되겠다. 자, 바닥을 또 다시 꼬물꼬물 해봅시다. 0.15만 해도, 0.5만 해도, 이제 스트레이트 웜들 저렇게 이제 많이 달려있지 않은 것들은 충분히 바닥 낚시를 피네스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바닥 충분히 느끼면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봉돌이 가볍다는 얘기는 라인 컨트롤도 내가 더 세밀하게 할 거고, 바닥을 느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천천히 타고 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세밀한 낚시가 가능해요. 피네스한 낚시가. 그러다 보면 쟤네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상황이 잘 발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데드워밍을 주로 내가 좀 낚시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겁게 쓰지 마시고 정말 뭐 비거리를 던져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좀 가볍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헤비대라서 캐스팅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그렇지 뭐 미듬대 정도만 해도 충분히 0.5, 1호, 3호까지 가볍게 피니스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무리는 리트리버로. 이제 봉돌이 워낙 가벼우니까 저 슬랙라인만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바닥을 피니스하게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타고 넘어가면서 액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피니스하게 하는 낚시가 워킹 낚시에는 도움이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한번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볼게요. 0.5 정도가 저는 사실 좀 들었다 놨다가 어려울 텐데 바닥에 닿을지. 아이고, 베스였어? 쏘리. 아이, 오늘 서비스 베스 잘 잡히네. 요번에 청태인 줄 알고 뺄라 그랬더니 베스가 가만히 물고 있었는데 못 느꼈어. 떨어질 때 물었었나봐. 아, 청태인 줄 알았어. 에이. 아씨, 아까 이게 청태 손에 잔뜩 묻은 거 모르고 눈을 비벼가지고 눈 안에 청태 다 들어가고, 아휴씨. 오케이 말이야. 아이씨, 애기 3번 만에 잡히는겨? 그 새끼 고기같이 나발이라고. 괘씸한 거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 딱 작아 보이더라. 아유, 짠놈. 오늘 제일 작다, 이거. 지난번에 그때 만났을 때 52짜리 하나 나왔어. 어디 그 자리에서 52짜리 하나 잡고 잔챙이 한 마리 잡고 한 30 후반 되는 거 한 마리. 로드 액션 없이 어떻게? 로드 액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봉돌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한 3호 봉돌 낀 거거든. 그러면 3호 봉돌까지는 이렇게 천천히 그냥 라인 쳐진 것만 이렇게 들어주는 정도만 하면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데드워밍 위주로 낚시를 하겠다 라고 하면 내가 이제 그렇게 낚시를 하고, 그다음 호핑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 호핑으로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애들이 입질이 짧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드럽게 들었다가 폴링 시키고 놨다. 내가 그 부분 들었다 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입질이 짧을 때는 이 들었다 놨다 하면 입질이 좀 강하게 퉁 하고 오거든.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호 봉돌 밑으로 쓰면 지금같이 리트리버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프리리그로 0.5호 바닥 낚시를 해봅시다. 자, 바닥 낚시하고 마무리는 감는 거로 일단 너무 가벼워서 캐스팅이 안 되네. 너무 가벼워서 캐스팅이 안 돼. 깨버려. 나이스. 어우, 사이즈. 굿 사이즈. 아이고. 그래도 굿 사이즈 한 마리 나오네. 땡큐. 4.5번 되겠다. 됐어. 자, 프리링으로. 야, 근데 저기 왜 빅베이트는 한 놈도 안 쳤을까? 한 44대 정도 되겠네. 저기서 빅베이트가 칠만 했는데, 빅베이트가 안 쳤어. 프리리그 0.5 봉돌에 쭉 빨고 들어간 놈 한 분 있었어요. 다음 통과하고, 온갖 청탄은 다 끌고 오네. 자, 베이트 다시 한번 해보자. 야, 지금 시간에는 빅베이트를 천천히 하면 안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해. 아유, 씨, 어렵다. 아유. 아주 천천히 반복적인 액션으로 올라와서 먹게 했어요. 아, 나이스. 땡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이즈는 딱 40 정도 되겠다. 38, 39 나오겠다. 야, 어쨌든 이렇게 오픈된데 막막한 데는 물속에서 집어넣어서 이제 대신 이제 밑에 가지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지 없는 데에다가 그래서 먹이 활동해서 올라올 수 있는 데에다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드럽게 액션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위로 살살 이렇게 흔들듯이 해서 그라이드 폭을 급격하게 이렇게 탁 치면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 도는 성격을 이렇게 탁 치면 도느니까 도는 성격을 이용해서 탁 치면서 부드럽게 탁 치면서 부드럽게 탁 치면서 부드럽게 하면 그라이드 액션이 내 쪽으로 오지 않는 넓은 그라이드 액션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좌우 다트 폭만 그
좌우 다트 폭만 조금 기능만 있어도 정말 유용해요. 탑워터에서 탐색하고 일정한 박자로 올라오게 하는 역할은 충분히 그라이드 액션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일정한 액션에 두 마리가 시트가 됐던 건데 한 마리는 제가 훅셋을 못했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입질 받은 건 훅셋을 못했고 그나마 지금 이번 거는 훅셋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막연하게 퉁퉁 하고 시작할 때 제가 탁 때릴 거예요. 연안에서 공격을 해주면 여기서 딱 스테이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 살짝 까딱까딱 조금씩만 움직여주면 지금 위로 그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인 액션으로 공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도고지에서 한번 빅베이트 섞고 웜 낚시 섞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 웜 프리리그 빅베이트 다양하게 좀 나오긴 했지만 마리수 게임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해가 떨어지는 시점에 철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고지에 나와봤어요. 어제 도고지에서 촬영이 충분히 촬영량은 나왔는데 구독자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지난 토요일이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한 주 동안에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고 수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비 오는 날 배스가 상당히 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나와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까지 날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제 햇빛이 좀 떴었던 상황인데 어제 월요일날 왔을 때는 이제 그렇게 썩 좋은 조항은 아니었지만 먹이 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놈들이 그래도 간간히 있어서 그나마 얼굴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항상 낚시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낚시가 안 될 때의 상황, 무엇인가 이제 핑계거리를 스스로 찾는다는 거죠. 활성도, 제가 활성도라는 말을 참 안 좋아하지만 활성도가 안 좋았어. 기압이 떨어져서 안 됐어. 바람이 불어서 안 됐어. 바람이 불어줘서 좋았어. 바람이 안 불어서 안 나왔어. 그래서 참 배스의 물속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고 정말 뭔가 확실한 답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단순히 단 하나 촬영분 충분히 나왔지만 어제의 그 궁금했던 사항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비로 인해 가지고 이 봄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자, 일단 도착을 해보면 일단 표면에서 베이트 피시들이 놀던 곳이 어제보다는 현격하게 줄어 있어요. 일단 수표면이 밤새 많이 좀 차가워졌을 거고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이 좀 뒤집힌다고 해도 이미 그 베이트 피시가 수표면으로 많이 올라와서 활동을 하던 시기라 그래서 배수도 같이 조금 잠잠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촬영은 충분히 진행이 됐지만
그래서 다른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한번 해요. 어제 걸려있던 채비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좀 나왔어요? 8마리. 8마리? 오, 나이스. 장애물에서? 이게 막 버블린 거, 막 페이는 거 이런 거 다 응, 먹다가 응. 3인치 작게 써서? 노싱커로? 선택 잘했네. 이게 라인이 얇아가지고 자꾸 터져가지고 아까 어떤 분들 저기서 여기 바로 앞에서 뭐지 빅베이트로 여기서 탔다고 후반 건드시고 한 번 건졌다고? 그래서 비 올 때 잘 나왔다고 지난 토요일날.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오늘 나와본 거야. 8마리 나왔다 오전에. 지금 1시. 상황이 뭐지? 장애물 속에 안 들어가 있던 놈들이 장애물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닐 텐데. 아 터졌어. 어우, 저기 있네. 이게 라인이 몇 파운드? 6열비요. 6열비면 될 거예요. 천천히 하면 돼. 저번에 스피너 베이트 쓰던 베이트 때 있잖아. 네. 거기에다가 봉돌을 가볍게 해가지고 해봐도 될 거예요. 좀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해결하면 돼. 봉돌 내가 가벼운 거 줄게. 한 0.5만 돼도 충분히. 그 베이트는 12파운드 감겨 있는 거야? 어우, 파운드가 좀 높긴 하네. 그래도 낚싯대가 걔가 그나마 좀 가져오는 거 중에 좀 낭창거리는 것 같던데. 자, 이 정도면 캐스팅 가능할 거니까. 여기에 2호, 2호구나. 여기에 0.5니까 0.5부터 먼저 해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죠. 네. 얘가 부드러운 거지. 네. 충분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왔대. 네. 테일 좀 달린 거 해가지고 또 천천히 떨어. 지금 천천히 하는 게 지금 맞는 거거든. 오우, 씨. 쭉 끌고 들어가 버네. 야, 한참을 뭐 보여줘야 쭉 끌고 들어가네. 자, 일단 빅베이트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빅베이트 운영상에 중요한 거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빅베이트를 특히 이제 낚시대가 더 뻑실 거란 말이에요. 전용 패드를 쓰시면. 그러면 빅베이트를 쓸 때, 자, 문제는 이제 피칭은 던지듯이 하면 되는데, 이제 오버캐스팅이 문제예요. 오버캐스팅을 할 때, 이 무게를 캐스팅을 자주 하게 되면, 이 라인이 인장력, 자기 이제 한계점이 자꾸 약해져요. 그 캐스팅을 이제 오버를 여러 번 하고 나서는 꼭 이 얘를 라인을 가끔씩 한번 새로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거운 루어를 이제 뭐 경험도 많이 하셨겠지만 무거운 루어를 던질 때는 이렇게 좀 후려친다 그러나요? 세게 탁 끊어치듯이 치면 라인의 무게를 못 이기고 터지게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밀듯이 해서 던지셔야 돼요. 자, 오늘 한번 빅베이트로 마무리 한번 또 상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천천히 한번 운행해보고. 나이스. 굿.
어우. 그대로 어. 패딩 걸로 하니까. 그렇지. 조금 가벼운 거로 바꾸고, 그러니까 더 천천히 해서 내가 더 낚시를 천천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노싱커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스피닝으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베이트로 가볍게 해가지고, 그래서 프리리그도 내가 자꾸 가볍게 쓰라는 이유가 그래서 자꾸 가볍게 쓰라는 거야. 그럼 리트리브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베스 더 오래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벼우니까 더 신중하게 낚시를 한다는 거야.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거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키포인트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누구나 다 습관이 2분의 1 온수의 습관이 돼 있다고. 그래서 2분의 1 온수를 하면 내가 그만큼 세밀하게 낚시 못해. 자꾸 튕기게 되고. 그래서 가벼운 거 하고 어쩔 수 없이 장타나 쑤시기 위해서 쓴다면 모를까 그냥 가볍게 쓰는 게 일단은 최장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봤듯이 던져놓고 내가 감으면서 또 잡는 또 서비스 배스를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다. 뭐 쓴 거야, 웜을? 그냥 시테일이에요. 시테일? 네, 오케이. 시테일. 그렇지. 잘 잡네. 자, 먼 거리를 던져서 이 몰릭스 글라이드 베이트 178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 불가능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치면서 릴 핸들만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핸들만 해도 되지만 얘를 또 기다려 줘야 돼요. 근데 좀 빨리 하면서 저렇게 이제 좌우 그라이드 폭을 다양하고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관절이 많이 꺾이는 것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라이드 베이트만의 제일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툭툭 쳐준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막막한다는 저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위로 떨어 올리게, 그래서 부드럽게 퉁퉁 퉁퉁 퉁 반복적으로 같은 액션으로 해서 올라와서 때릴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베이트 피쉬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걸 봐서는 애들 조금 이렇게 장애물에 의존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아직은. 자, 장애물에 붙이고는 그냥 냅두고 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그리고 벗어나서는 또 일정하게. 지금 물속으로 일부러 좀 자맹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한 30cm 정도 자맹을 시켜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온 놈이 없는데 자, 연안을 친 거라 조용히 접근을 해야 돼요. 조용히 던지듯이. 자, 쳐다보고 있다. 한참을 놔둬도 돼요. 저러면 뻑 때리는 수가 있어요. 굳이 걔를 꼬셔보려고 액션을 주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위치에 배스가 올라올 것 같다는 데는 그냥 냅두세요. 냅둬도 돼요. 그래서 간헐적으로만 이렇게 계속 탁탁탁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간헐적으로만. 그래서 포인트 낚시는 간헐적으로만 액션을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저 앞에 나무가 잠겨 있는데 빅베이트가 걸릴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한번 너무 집어넣지 않고 한번
반목적인 액션을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가 밑에 나무가 있어요. 자, 가만히 정지 완전히 뜨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한 번씩 퉁퉁 해서 저 퉁퉁 하고 물에 들어갈 때 아마 땅 때릴 거예요. 안 올라와주네. 올라와가지고 나무에다 조금 더 가까이 한번 붙여볼게요. 자, 걸릴 가능성이 좀 있나?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말자. 자, 여기는 핸들 조작으로만, 빅베이트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 어제보다는. 자, 요거는 밑에 가지가 있어서 핸들 조작으로만 띄워서 운영을 해볼게요. 안 그러면 저 가지에 걸릴 수가 있어서. 물속에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선글라스 안 가져왔지? 다시 갔다 와야 되겠다. 나이스! 잘 잡는다. 천천히. 나이스. 어우, 사이즈 좋아. 어우, 빵도 좋다. 나오세요? 잘 안 나오네. 던지셔도 돼요. 저 안으로 들어갈게. 아, 빠져버렸네. 물었는데. 덕분에 한번 물었네. 아, 예, 저 안에 한번 해볼게. 오! 야, 새끼 조용히 가지고 가네. 혹시 가볍게 쓰니까 입질을 못 느낄 정도로 조용하게. 한 42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런커로 한번 잡아봤어요.
한 5cm. 와, 진짜 잔뜩이 나오네. 20파운드가 터지면 잘다. 힘은 스쳐봤으네. 클립 잊어버렸었어? 응. 비싼 건데, 이거? 감사합니다. 응. 닥터 K 한 마리 나오네. 닥터 K 한 마리 나와. 어우, 제대로 걸려버렸네. 골치 아프게 걸렸네. 오케이. 닥터 K에 조그만 놈 하나 나왔어. K가 마무리 해주는구나. 이 새끼 깊게 삼켰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케이. 닥터 K의 4.5번 또 한 마리 나왔어. 비가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 해서 왔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보니까 베이트 피쉬가 수온이 떨어져서 베이트 피쉬들이 싹 이동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장애물 안으로 또는 바닥 쪽으로 베스가 많이 붙어 있어요. 탑워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탑워터로는 빅베이트로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못 잡겠어요. 근데 보니까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마리수를 꽤 많이 잡더라고요. 이쪽에 채널 밑에서. 그리고 그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또 10대 마리를 잡고 갔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노싱크로 아주 가볍게 낚시를 해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썩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비 온 날에 비가 오면 분명히 뭔가 지금 저수온 때 비의 영향으로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베스가 이제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지는 그러니까 확실히 장애물 위주로 있고 베이트 피쉬가 많이 달라진다는 게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한번 번출식으로 한 5시간 동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